안녕하세요. KJ 영재센터 대표 이정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초등 상위 1%라는 게 처음부터 이 친구들이 상위 1%가 된다? 이런 부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 기회를 잡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친구들은 목표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내가 뭘 해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메타인지이거든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럼 내가 뭐를 알고 뭐를 모른다는 걸 정확히 알아야 목표를 세울 수 있거든요. 근데 상위권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 당장에 학습적으로 뛰어나지 않더라도 목표가 명확한 아이들이 상위권 아이들이 될 가능성이 일단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다음 목표가 있다는 얘기는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과제 집착력이 굉장히 강하죠. 문제 하나를 풀어도 학습 능력이 좀 떨어지는 아이들은 풀다가 막히면 뭐부터 하냐면 선생님을 찾던지 뒤에 답안지를 보든지. 근데 상위권 아이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 내가 이거를 해내야 되겠다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문제 하나를 두고 하루가 됐건 이틀이 됐건 고민을 하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일단 상위권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중요한 게 그렇다 보니까 겁이 없습니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도망가지 않아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되는 아이들보다 안 되는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은 겁이 많아요. 문제를 보면 어려운 문제다. 특히 이제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학 용어에는 영어들이 조금 있어요. 그러니까 뭐 F, 함수가 들어가면 F 이런 게 나오면 뇌가 굳기 시작하거든요. 이미 뇌가 굳는다라는 거는 이 문제를 풀 수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상위권 아이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용어를 모르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용어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무조건 잘해요. 그런 걸 묻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를 창피하지 않아요. 배워서 알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정신을 좀 가지고 있다. 뭐 이 모든 걸 통틀어서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목표의식을 가지려고 하면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 성장에 대한 욕구가 있어야 되고, 예, 뭐 그런 부분들이 상위권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위권을 꿈꾸는 아이들 중에 자기 학년권만 하고 있는 아이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저는 단언코 말씀드리는데 0%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상위권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그럼 얼만큼 선행을 많이 나갔느냐인데 이 부분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우리나라 어머님들의 우리 아이에 대한 자부심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과도한 선행에서 나옵니다. 우리 아이가 몇 개 학년을 하고 있다. 심지어는 초등학생 아이가 미적분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슬픈 거예요. 초등학생이 미적분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친구가 그걸 이해할 만한 애가 몇 명이나 있을까?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학원의 상술과 엄마의 허영이 만나서 이루어진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위권 아이가 할 수 있는 선행은 어느 정도의 선행인가? 초등 상위 1% 정도의 아이들이 저는 생각했을 때 한 2개년도에서 3개년도 정도 앞서 있는 그런 선행들. 선행을 나가는 게 그럼 매 학년마다 자기 학년의 2개 학년, 3개 학년을 앞서가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선행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건 선행의 시기입니다. 내가 언제 무슨 선행을 할 거냐, 그리고 언제 그 선행을 스탑을 할 거냐, 목표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모르니 대부분의 학원에서는 아이가 조금만 괜찮다라고 하면 그냥 꾸역꾸역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일반 학생들은 성실합니다. 성실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답안 해설지의 풀이와 거의 동일합니다.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했던 내용에만 충실하죠. 오답 노트를 만일에 만든다고 해도 그것만 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롯이 그것만 해요. 근데 상위권 아이들의 경우는 보면 풀이가 굉장히 거칠어요. 거칠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정제되지 않은 풀이가 오히려 더 많아요. 아이디어 싸움을 한다라는 거죠. 오답노트를 만드는 게 과연 좋을까요? 오답노트 유형론인데 오답노트는
적게 틀리는 아이들이건 많이 틀린, 제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많이 틀리는 아이들이라면 그 많이 틀리는 걸 오답노트를 다 하는데 기억을 해야 되는 걸 다 기억을 할까인 거죠. 다음, 작게 틀리는 아이들은 작게 틀렸는데 지가 틀렸던 그 문제를 기억을 못 하겠냐라는 거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했다라고 하면. 다만 본인의 이제 능력치 자체가, 암기력 자체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라고 본인 스스로 느껴. 그런 친구들이 공부를 못 한다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때 오답노트는 유용합니다. 상위권 아이들의 공통적인 루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수업 끝나보면 이 아이가 상위권인지 아닌지 바로 알아요. 수업이 끝나는 시점. 끝나고 난 5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쉬는 시간 10분 중 적어도 2, 3분은 그 수업 시간 때 뭘 했는지 다시 봐요. 이런 아이들이 무조건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공통적으로 상위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루틴. 그 다음, 예습을 많이 할 시간은 없어. 다시 말하면 예전에 정말 우리 뭐 70년대, 80년대 공부를 잘하고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해야 되는 애들이 그럴 시간이 안 나와요. 근데 예습은 못 하더라도 최소한 할 수 있는 거 똑같습니다. 수업 들어오기 전에 오늘은 뭐를 하는 거지? 라는 봐오죠. 오늘 뭐를 할 차례다라는 걸 봐오면 이미 수업 시간 때 선생님 말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죠. 예습이라기보다는 오늘 뭐를 하지에 대한 생각을 하는 아이들. 그러면 그 아이들의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면 그런 애들이 과제물을 안 갖고 오는 경우는 없어요. 교재를 안 갖고 오는 경우는 없어요. 왜? 오늘 할 거를 봐갖고 오니까. 근데 공부가 안 되는 아이들의 선생님 오늘 책 안 갖고 왔는데요? 이 아이들이 잘하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루틴이라면 루틴이다. 약속대로 뭔가가 이루어지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죠. 초등학교 때 학습이 잘못되어 있으면 이미 중학교 때는 학원을 다니까 막 쏟아부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버텨요. 근데 이제 이게 임계점을 넘어가 버리면은 아몰란이 돼버리는 거예요. 난 더 이상은 못해. 이거거든요. 근데 그 시점은 초등학교 때부터인 거예요. 수포자가 제일 많이 생기는 시점이 언제냐? 중3. 여지껏 배웠던 것들,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배웠던 것들의 집대성이에요. 그러니까 중3 과정이 되면 그 앞에 나와 있던 것들이 이제 쓰나미처럼 몰려들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기 위한 뭐 좋은 팁이라고 하면 첫 번째, 많이 틀려야 된다. 대부분 잘못되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 그 이소부화에 나오는 그 여우, 심포도. 내가 저거 포도 따먹을 수 있는데 저건 싫을까봐 내가 점프를 안 하는 거야. 그런 경우들 저희는 정말 많이 봅니다. 이 아이의 능력이 현재 이 정도까지 절대 가지 못한데 아이는 안다라고 얘기하고 허세를 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어머님들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어머님들 또한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이가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 압박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칭찬을, 야, 네가 이거 틀려서 내가 이제 드디어 너를 학원을 보낸 보람이 있구나. 네가 이걸 배워올 수 있구나. 이런 식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옆집과 비교, 옆집에는 뭐 한대. 근데 너는 이거밖에 안 돼? 이러니까 아이들이 주눅이 드는 거야. 아이들은 엄마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수포자가 안 되기 위한 팁, 수학적 능력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초등학교 때 잘 되어 있다면 오히려 머리가 좋은 수학적 능력이 좋은 아이들보다도 잘할 수 있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게끔 하려 하면 그에 관련된 대학을 가야 될 텐데 거기까지 과정은 수학적 능력이 되게 우수하다. 걔는 쉽게 가는 거고 나머지 친구들, 그 정도 능력이 안 되는 친구들도 거기까지 만들 수 있거든요. 그 시작이 뭐냐면 나는 이거를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 그 다음에 많이 틀릴 수 있는 어쩌면 과감함,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건 어머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